영혼의 경제학 좀 낯설게 들리시죠? 근데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평생 붙들고 사는 돈이랑 삶의 목적,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완전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는 거예요. 오늘은 정법 철학이라는 소스를 가지고 이 흥미로운 이야기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왜 내 욕심은 하늘을 찌르는데 내 지갑은 이렇게 얄팍할까? 이거 진짜 우리 모두 한 번쯤은 해본 고민 아닐까요? 오늘 우리가 들여다볼 이 철학이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이 끝없는 욕망과 텅 빈 현실 사이에 엄청난 틈. 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근데 여기서 내놓는 답이 정말 파격적이에요. 돈은 모으는 게 아니라 쓰는 거다. 헉, 갑자기 무슨 소리야? 싶으시죠? 이게 그냥 팍팍 쓰세요. 이런 얘기가 절대 아니고요. 우리가 돈을 대하는 생각 자체를 완전히 뒤집어 보자는 거죠. 돈을 그냥 쌓아두기만 하면 오히려 돈의 흐름이 딱 막혀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올바르게 쓴다는 건 대체 뭘까요? 자, 그 올바르게 쓰는 법의 힌트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먼저 나의 역할을 찾아야 한다는 건데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재테크나 적금 붓고 이런 걸로는 그 욕망과 현실의 틈을 메울 수 없다고 봐요. 그 대신에 이 사회에서 내가 진짜 해야 할 일이 뭔지, 내 근본적인 목적을 찾는 것, 거기서부터 모든 경제적인 풍요가 시작된다는 거죠. 자, 화면 보시면 딱 감이 오실 거예요. 보통 우리는 왼쪽처럼 생각하죠. 일단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고 그 돈으로 내가 하고 싶은 걸 한다. 근데 정법의 관점은 순서가 완전히 반대예요. 오른쪽을 보세요. 먼저 사회에서 내가 해야 할 역할을 찾고 그걸 제대로 해내면 돈은 그냥 자연스럽게 따라온다는 거예요. 와, 돈을 쫓는 게 아니라 내 할 일을 쫓으면 부가 따라온다니 정말 발상의 전환이죠. 여기서 되게 흥미로운 개념이 나오는데 특히 현대 한국인을 구도도인이라고 불러요. 이게 글자 그대로 풀면 도를 구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게 그냥 혼자 깨달음을 얻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지혜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돕는 사회적인 역할, 일종의 의무까지 가진 존재라는 뜻을 담고 있어요. 이게 진짜 핵심이에요. 만약에 내가 그 사회적 역할을 제대로 안 하잖아요? 그럼 경제적인 풍요로 가는 문이 그냥 쾅 닫혀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 지갑이 얇은 이유가 내가 게을러서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 내 진짜 역할을 못 찾았거나 찾았어도 제대로 안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아주 과감한 진단이죠. 아니, 그럼 그 구도도인으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대체 뭘까요? 막연하잖아요. 이 철학은 아주 구체적인 해결책을 딱 제시하는데 그게 바로 사회부모라는 개념입니다. 이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상담사, 카운슬러 이런 거랑은 또 차원이 다른 새로운 사회적 리더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회부모라고 해서 진짜 피를 나눈 부모님을 말하는 건 아니고요. 내 주변 사람들, 더 나아가서는 이 사회 전체의 아픔이나 어려움을 내 일처럼 깊이 공감하고 그걸 싹 흡수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딱 맞는 지혜를 주는 거죠. 일종의 사회적 상담가인데 재밌는 건 이 과정을 통해서 남만 돕는 게 아니라 나 자신도 성스러운 사람으로 성장하게 된다는 점이에요. 자, 그럼 사회부모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딱 3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 듣기. 상대방이 얼마나 힘든지, 아픈지, 내 생각이나 판단은 싹 빼고 그냥 있는 그대로 전부 흡수하는 거예요. 두 번째, 처리. 그렇게 들은 아픔의 에너지를 내 안에서 깊이 소화시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말하기. 이 모든 과정을 거쳐서 그 사람에게 지금 이 순간 꼭 필요한 지혜의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겁니다. 방금 두 번째 단계에서 처리라는 말을 썼잖아요. 이걸 소스에서는 AI 처리라고 표현해요. 되게 현대적이죠? 물론 진짜 컴퓨터 AI를 말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비유예요, 비유. AI가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막 학습해서 최적의 답을 찾아내잖아요. 그것처럼 사회부모의 영혼이 상대방의 고통이라는 데이터를 받아서 그걸 깊이 처리한 다음에 지혜라는 결과물을 내놓는다는 거죠. 한마디로 내면에서 일어나는 깊은 영적인 작용을 뜻하는 겁니다. 좋아요, 알겠습니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돕는 건 좋은 일이죠. 근데 이게 어떻게 사회 전체를 치유하고 심지어 경제적인 부까지 만들어낸다는 걸까요? 스케일이 갑자기 확 커지죠? 이 철학은 바로 이 연결고리를 아주 중요하게 봅니다. 개인의 작은 역할이 모여서
엄청난 사회적, 경제적 변화를 이끌어낸다는 거예요. 이 철학이 정조준하는 문제가 뭐냐면요. 바로 한국 사회의 가장 아픈 손가락, OECD 1위라는 불명예스러운 자살률입니다. 왜 이런 비극이 계속될까? 그 이유를 이렇게 진단해요. 사람들이 너무 힘든데 자기 고통을 마음 편하게 털어놓고 기댈 사회부모가 없는 거예요. 그런 어린이 지금 우리 사회에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철학이 그리는 미래는 정말 극적입니다. 지금 이 위기 상황에서 수많은 사회부모들이 나타나서 사람들 마음을 치유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단순히 위기를 극복하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아예 전 세계의 정신적인 스승, 리더 국가가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전 세계의 돈과 똑똑한 사람들이 알아서 한국으로 몰려들게 된다는 아주 거대한 비전입니다.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이 엄청난 변화에 대한 타임라인까지 있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우리 각자가 사회부모로 살기 시작하고 한 1년에서 3년 정도면 상담 시스템 같은 게 자리를 잡는데요. 그러면 딱 7년. 7년 만에 사회가 바뀌고 전 세계의 부가 한국으로 들어온다는 정말 대담한 주장이죠. 자, 그럼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하는 그 힘, 그 궁극적인 에너지는 대체 뭘까요? 사회부모가 쓰는 무기가 돈일까요? 아니면 무슨 대단한 기술일까요? 아닙니다. 바로 말이에요, 말. 이 철학에서 말은 그냥 우리가 떠드는 소리가 아니에요. 무려 우주에서 가장 큰 에너지라고까지 말합니다. 생각해보세요. 핵무기 같은 걸로 세계 평화를 이루는 게 아니라 말로 가능하다, 이렇게 선언할 정도니까요. 말 한마디에 담긴 힘을 정말 어마어마하게 보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힘 있는 말이라는 게 막 말을 청산유수처럼 잘하거나 화려하게 하는 걸 뜻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 상태, 그 영혼의 상태까지 정확하게 꿰뚫어 보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 사람한테 딱 필요한 그 에너지, 그 지혜와 용기를 말 한마디로 탁 전달하는 능력이에요. 이건 그냥 생기는 게 아니라 계속 공부하고 갈고 닦아야 하는 고도의 기술이라는 겁니다. 결국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영혼의 경제학은 단순히 돈 버는 방법을 알려주는 게 아니었어요. 내 삶의 진짜 목적은 뭔지, 이 사회에서 내 역할은 뭔지, 그리고 우리가 매일 쓰는 이 말이라는 게 얼마나 큰 힘을 가졌는지,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죠. 내 역할을 제대로 찾아서 다른 사람의 아픔에 귀 기울이고 지혜로운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것, 이게 내 인생과 우리 사회, 더 나아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말로 어떤 미래를 만들어 보고 싶으신가요?